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지금 화학식량과 몰 파트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교재는 14페이지를 펴주시고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몰,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14페이지를 보면 저번 시간에 했던 이제 복습을 살짝 해보는데, 우리가 몰이라고 하는 내용을 좀 배웠어요. 몰이라고 하는 건 뭐냐? 화학에서 우리 원자, 분자, 이온 등 이렇게 작은 입자들을 우리가 셀 때 사용하는 묶음 단위입니다. 연필 한 다스가 12개예요. 계란 한 판은 30개예요. 그러면 원자나 분자나 이온이나 어쨌든 이런 작은 입자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필이라든가 계란이라든가 이렇게 좀 큰 아이들도 우리가 쉽게 계산하고 쉽게 다루기 위해서 이 묶음 단위라는 걸 사용하는데, 이렇게 이 원자, 분자 같이 이렇게 작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몰과 같은 묶음 단위를 사용하지 않으면 실제로 계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몰이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그냥 어쨌든 작은 입자 몇 개, 아보가드로 수만큼, 즉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을 모아놓으면 그게 1몰이다. 그러면 내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2개 모아놓으면 2몰이겠죠. 이렇게 3개 모아놓으면 3몰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몰이라는 건 작은 입자를 세는 묶음 단위다라고 하는 거랑, 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우리가 1몰이라고 한다. 그걸 또 우리가 이 숫자를 아보가드로 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보가드로 아저씨가 이렇게 우리가 1몰에 대한 개수를 제안을 했고, 그 제자가 이 숫자를 아보가드로 수로 스승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그래서 이제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고, 아보가드로 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다. 그리고 이만큼 모아놨을 때를 우리는 1몰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단위는 몰은 한글로 예를 들어서 1몰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1몰 이렇게 적기도 하지만, 또는 영어로 1몰 이렇게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을 단위로 쓸 때는 이렇게 MOL로 쓰고요. 몰 개념을 얘기할 때는 여기는 MOLE로 이렇게 표시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을 이렇게 정했는데, 좋아요. 이제 화학에서는 이 몰을 가지고 계산하고, 몰을 이용해서 실험에 사용을 하고, 뭐 농도를 제조한다든가 반응을 시킬 때 양적 관계를 계산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 몰을 이용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몰을 모르면 화학을 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왜 이 1몰의 개수, 즉 아보가드로 수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는 좀 복잡한 숫자로 정했을까요? 그냥 나 같으면 1 곱하기 10의 23승계로 1몰의 개수를 정할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정해놓은 이유가 있겠죠. 그 힌트가 어디 있냐면, 이 힌트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탄소 원자 12g에 들어있는 입자수라 그래요. 탄소 원자 12g에 들어있는 입자수. 근데 이게 왜? 우리가 어디로 되돌아가냐면 이 전 페이지로 되돌아가는데, 우리가 원자량이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원자량은 뭐예요? 실제 질량이에요? 원자량은 실제 질량이 아닙니다. 그럼 얘들아, 원자량이 뭐라 그랬지? 그냥 탄소,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를 얼마로 정한 거예요? 12로 정한 거예요.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의 원자량을 12로 그냥 정했어요. 실제 질량이 아니에요. 그래서 단위가 있다 없다? 단위가 없다. 그러면 이 원자량이 실제 질량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실험할 때라든가 또는 계산할 때 이 실제 질량하고의 연관성이 없잖아. 이 원자량을 어떻게 사용해? 이 원자량하고 실제 질량 사이를 이어주는 게 바로 이 몰이라는 개념입니다. 즉 뭐냐면, 이 탄소 원자를 12g을 정확히 재요. 12g을 정확히 잰 다음에 이 안에 들어있는 원자 수를 센 거야. 그랬더니 그게 몇 개인 거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인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가 그냥 임의로 정한 이 화학식량, 원자량 또는 분자량에 g을 붙이면 그게 1몰의 질량이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의 분자량이 18이에요. 근데 얘는 실제 질량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 근데 내가 만약에 물 18에 g을 붙여서 18g을
딱 재어 놓으면 그 안에는 얘 물이 몇 몰 있는 거야? 1몰 있는 거야. 그럼 물 분자가 몇 개 있는 거예요? 6.02 곱하기 10에 23승계 있는 거예요. 아, 우린 이제 원자량, 분자량 또는 질량으로부터 이 안에 들어있는 원자의 개수 또는 분자의 개수를 셀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1몰의 개수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로 정해놓으면 화학식량에 그람 붙인 것과 같은 실제 질량이 되니까요. 아, 이래서 우리는 아보가드로수를 이렇게 정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한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15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를 피면 몰과 이제 질량의 관계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게 중요하죠. 자, 1몰의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뭐래요? 화학식량에 g을 붙인 거와 같은 질량이라고 합니다. 1몰의 질량은 화학식량에 g 붙인 거와 같은 질량이래요. 여기 한번 적어볼까요, 그럼? 1몰의 질량은 이퀄 우리가 알고 있는 화학식량이라는 건 원자량, 분자량 을 다 포함하는 개념인 거죠. 화학식량에 몰 붙인 것과 같은 질량, 그람 붙인 것과 같은 실제 질량이더라.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얘는 별표. 그러면 화학식량에 그람 붙인 것과 같은 실제 질량은 그 안에 1몰이 들어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CO2가 있어요. CO2의 분자량은 44예요. 그러면 CO2 분자 44g 안에는 CO2가 몇 몰 있는 거야? 1몰이 있는 거지. 그럼 그 안에 CO2 분자 수가 몇 개인 거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죠. 와우. 이제 우리는 질량만 알면 그 안에 들어있는 원자의 개수, 분자의 개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물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물을 딱 갖다 왔어요. 물을 떠놨어요. 그리고 옆에 전자저울 놓고 그 위에 비커를 올려놓고 0점을 맞춘 다음에 이 물을 우리가 피펫을 이용해서 정확히 내가 9g을 옮겼어. 이 비커 안에는 물이 9g 들어있어요. 이 9g 들어있는 물을 내가 마셨어. 자, 내가 물 분자 몇 개를 마셨나요? 몇 개니 얘들아? 내가 9g 마셨지? 근데 물은 분자량이 얼마예요? 18이에요. 그러면 18일 때가 1몰이니까 9g일 때 몇 몰? 0.5몰입니다. 그죠? 0.5몰이니까 몇 개 들어있을까? 그 안에 물 분자는 3.01 곱하기 10의 23승계 들어있겠죠. 아, 우리는 내가 아침에 이제 물을 마시면 정확히 질량만 알면 내 물 분자를 몇 개 마셨는지 알 수 있어요. 이제 몰로부터 질량하고 원자의 개수를 이어주는 개념이 바로 몰. 그리고 화학식량하고 이 질량을 이어주는 개념도 몰이 되게 됩니다. 몰은 화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이거로부터 자, 몰을 계산하는 몰의 양, 몰수라고 합니다. 몰의 양, 몇 몰인지. 얘를 우리가 이제 기호는 소문자 n의 기호를 씁니다. 얘 몇 몰이야? 할 때 그 몰수는 소문자 n의 기호를 쓴다는 걸 알고 있으면 좋고요. 따라서 몰수는 내가 만약 질량을 안다. 질량을 알고 있다. 질량은 이제 W의 소문자 W의 기호를 쓸 겁니다. 질량 weight죠. weight의 W 기호를 쓴다는 걸 기억하고요. 자, 질량을 뭐로 나누면 우리가 얘가 몇 몰인지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물을 18g을 갖고 있어. 그러면 이 18g을 뭐로 나누면 돼? 1몰의 질량으로 나누면 되죠. 1몰의 질량이 결국 뭐야? 화학식량에 g 붙인 거잖아. 그럼 내가 질량을 1몰의 질량으로 나누면 얘가 몇 몰인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뭐랑 같은 말이냐면 내가 질량을 알고 있으면 얘들아 1몰의 질량이 뭐와 같다 그랬지? 화학식량에 g 붙인 거와 같은 질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는 화학식량은 이제 우리가 대문자 m을 쓸 겁니다. 대문자 m을 쓰는 이유는요. molecular weight예요. 분자량. 그래서 우리가 molecular weight에서 m을 따서 이렇게 기호로 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몰수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한다? 몰수는 질량을 1몰의 질량
그죠? 또는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나누면 얘가 몇 몰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몰수 계산하는 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 놓고 나서 한번 볼게요. 밑에. 그러면 자, 구분. 원자래요. 그럼 1몰의 질량은 화학식량, 원자의 화학식량은 원자량이니까 화학식량이라고 하는 건 원자랑 분자랑 모두 포함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원자량에 그램 붙이면 실제 질량이 된다. 그래서 탄소 원자 1몰의 질량은 탄소 원자량 얼마? 12에다가 그램만 붙이면 된다. 그죠? 그리고 분자는 분자량에 그램만 붙이면 된다. 그래서 물 분자 1몰의 질량은 물의 분자량이 얼마예요? 18이니까 여기에다가 18을 적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램만 붙여주면 그게 실제 질량이 된다. 자, 이온결합 물질은 우리가 이온결합 물질은 분자식으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분자량이라는 개념을 못 쓰죠. 그래서 화학식량이라는 개념을 쓰잖아요. 그래서 화학식량에 그램 붙이면 된다. 사실 이 화학식량이 원자량, 분자량을 모두 포함하는 제일 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NaCl 1몰의 질량은 NaCl의 화학식량이 58.5니까 58.5에다가 그램만 붙이면 됩니다. 나트륨의 원자량이 23이고요. 염수의 원자량이 35.5예요. 그러면 이 화학식량은 얼마니? 화학식량은 화학식에 보이는 원자들의 원자량 합이니까 23에다 35.5를 더하면 58.5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화학식량을 넣고 그 다음에 그램만 붙이면 그게 몇 몰의 질량? 1몰의 질량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렇구나. 그래서 밑에 보니까 지금 CO2 1몰이 있네요. CO2 1몰은 질량이 얼마가 될까요? CO2 1몰의 질량은 분자량이 44니까 이 44를 여기다 놓고 뭐만 붙이면 돼? 그램만 붙이면 된다. 그죠? 그리고 그러면 CO2 분자 1몰 안에는 탄소 원자가 1몰 있을 거고 산소 원자가 2몰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각각 탄소 원자 12g하고 산소 원자 32g이 존재한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암모니아 2몰이 있대요. 2몰. 그러면 우리가 암모니아 2몰의 질량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얘들아, 요거를 우리 지금 방금 그 몰수 구하는 식을 살짝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하니?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질량을 구하고 싶은데 화학식량도 알고 몰수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몰수는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나눈 거니까 그러면 질량은 몰수 곱하기 얘 넘겨서 화학식량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몰수 n 곱하기 화학식량입니다. 이거 따로 나온 식 아니죠? 바로 위에 있는 식이 그냥 이렇게 넘겨만 준 거잖아. 그래서 얘도 같은 식입니다. 같은 식이지만 우리가 질량 구할 때 몰수에다 화학식량 곱하면 된다는 거. 그럼 암모니아 분자 2몰에 대한 질량 어떻게 구할까요? 한번 해볼게요. 암모니아 분자 2몰의 질량은 자, 몰수가 2몰이니까 여기다 2몰 적고요. 자, 곱하기 화학식량이 암모니아는 17입니다. 질소가 14고요. 수소 하나당 1이니까. 근데 수소가 3개 있지. 그래서 17인데 그러면 17을 곱해줍니다. 원래 화학식량은 단위가 없잖아. 그치? 화학식량은 단위가 없지만 우리가 1몰의 질량, 그러니까 계산할 때는 항상 1몰의 질량을 써주는데 1몰의 질량은 그램 퍼 몰을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1몰당 암모니아는 17g이잖아. 어떻게 알아요? 분자량이 17이니까 1몰의 질량은 17에다가 그램 붙인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램 퍼 몰이라는 단위를 써주면 이게 1몰의 질량에 대한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4 몰 지어지고 34g 나오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34g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암모니아 분자 2몰에는 질소 원자 2몰이 존재하니까 질소 원자가 28g, 질소 원자의 화학식량이 원자량이 14니까 2몰일 때는 28g이겠죠. 수소 원자 6몰 존재하는데 수소 원자 1몰의 질량이 1g이에요. 원자량이 1이니까. 그러면 6몰의 질량은 6g. 합쳐서 34g.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예제 3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자, 풀어주세요.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주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 잠시 영상을 멈추고 예제 3번 다 이제 한번 써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영상을 틀어서 답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자, 화학식량은 화학식에 보이는 원자량 합이니까요. CO2는 탄소가 12, 산소가 16이에요. 16자리가 2개 있죠? 그래서 총 44. 자, 0.5몰의 질량이래. 1몰의 질량이 44에 그램 붙인 거니까요. 0.5몰은 22g이 되겠죠. 그죠? 단위는 g입니다. 그리고 물의 화학식량은 18인데 지금 36g 있대요. 얘 몇 몰이야? 자, 몰수 구하는 식. 이건 뭐 이렇게 해서 한번 할까요? 몰수는 질량을 화학식량 나눠주면 되죠? 질량이 얼마예요? 18g이고요. 화학식량이 질량이 지금 36g이죠? 물이 36g 있대. 얘 몇 몰인 거야? 화학식량으로 나눠주면 되죠. 화학식량은 단위가 없으니까 화학식량을 넣어서 계산하는 경우는 화학식량이 아니고 우리 정확히 얘기하면 1몰의 질량일 거지. 1몰의 질량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단위는 g/몰. 그래서 얘는 2몰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답이 2몰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자, 나트륨의 원자량은 23이고요. 그러면 2몰 있으니까 1몰당 23g. 그러면 2몰에서는 46g이 되겠죠. 그리고 NaOH 화학식량은 40. 20g 있다는 얘기는 얘 0.5몰이라는 얘기겠죠. 메테인의 분자량이 16이에요. 그러면 1몰의 질량은 16g이잖아. 근데 4g 있대요. 몇 몰? 0.25몰인 거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겠다. 자, 봐주시고요. 자, 이제 내려오는데 우리가 아까 본 거는 몰하고 질량 간의 관계지. 이제 몰하고 부피 간의 관계를 볼 겁니다. 이걸 우리가 왜 따져주냐면 사실 그 고체하고 액체는 우리가 질량을 측정하는 게 편해요. 그죠? 왜? 따를 수 있고, 그죠? 그리고 항상 바닥에 붙어 있잖아. 근데 기체 같은 경우는 질량을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기체 분자는. 그죠? 그래서 우리 기체는 오히려 질량보다는 어떤 용기에 넣어서 부피를 측정하는 게 더 쉽습니다. 그럼 기체 같은 경우는 부피를 측정해서 얘가 몇 몰인지를 알아내는 게 얘의 질량을 측정해서 몇 몰인지를 알아내는 것보다 더 편하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몰과 이제 기체의 부피 간의 관계를 보는데, 자, 일단 여기 그 전에 아보가드로 법칙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죠. 온도와 압력이 같으면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를 포함한다. 별표. 이거의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라기보다는 이 아보가드로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해서 푸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보가드로 법칙은 꼭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그런 게 있어요. 어디다 써볼까? 한번 연습장 하나 만들어 놓고 학생들은 이제 포스트잇 좀 더 큰 거, 요만한 포스트잇 하나 있으면 거기다가 쓰고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위쪽 빈 공간, 위쪽 빈 공간이니까 어쨌든 같이 하고 그 다음에 필기는 좀 나중에 하세요. 그럼 일단 볼게요. 우리 기체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는데, 기체 이제 물리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기체를 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 물리량이 일단 압력은 우리가 기호는 P의 기호를 씁니다. 프레셔, 압력이 기호고요. 그리고 부피, 이건 우리가 대문자 V, 볼륨에 첫 글자를 따서 V라는 기호를 쓰고요. 그리고 온도는 대문자 T, 템퍼러처죠. 절대온도, 템퍼러처, 온도의 첫 글자, 그 다음에
몰수, 기체가 몇 몰 있는지. 몰수는 아까 소문자 n을 쓴다 그랬죠? 기체의 물량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개 간의 관계를 하나의 방정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물리 시간에도 배울 수 있고요. 나중에 화학 2에서도 추가로 배울 수 있지만 우리는 살짝만 다루고 갈게요.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물리량 간의 관계를 밝힌 게 우리 뭐라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는 없어요. 이거 지금 참고예요, 참고. 참고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거고.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그 중학교 때 배운 것들이 몇 개 나와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보일 법칙. 보일의 법칙이 뭔지 아니? 보일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라고 하는 게 보일의 법칙입니다. 단 뭐하고 뭐는 일정해야 될까? 온도하고 몰수가 일정한 상황에서, 온도도 일정하게 유지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체의 분자수도 몰수도 일정한데 내가 압력을 주면 줄수록 부피는 줄어든다. 그죠? 내 주사 위에다가 기체를 넣어놓고 밀폐시켜 놓은 다음에 주사위를 내가 압력을 주면 부피가 줄어들죠. 같은 의미입니다. 그죠? 이게 보일의 법칙. 중학교 때 배운 거지. 또 샤를 법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샤를 법칙은 뭐냐면 기체의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당연히 다른 요소들죠. 압력하고 몰수는 일정한 상황이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풍선을 이렇게 놓고 나서 풍선에다가 열을 막 가해주면 기체의 부피가 막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샤를의 법칙이라고 한다. 샤를 아저씨가 얘기했겠죠. 그죠? 자, 마지막이 바로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아보가드로 법칙이에요. 아보가드로 법칙은 뭐야? 부피는 기체의 몰수에 늘어난다. 당연히 기체의 양이 많아질수록 부피가 늘어나겠죠. 근데 이게 정비례해서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단 정력은 압력하고 온도가 일정한 상황에서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 이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은 이미 중학교 때 배운 거고 우리는 새롭게 아보가드로 법칙을 배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합칠 수 있어요. 기체의 부피라고 하는 건 결국 뭐야? 압력에는 반비례하고요. 몰수에는 비례하고 절대 온도에도 비례한대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다가 비례상수, 기체상수 R을 도입하면요. V는 R 곱하기 P분의 NT가 되고요. 다시 넘겨주면 PV는 nRT라는 우리가 식을 하나 얻게 되는데요. 자, 얘는 우리가 지금은 안 외워도 돼요. 나중에 물리 시간이나 또는 화학 2 할 때는 꼭 알아야 되는 공식이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지금 PV는 nRT가 바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고요. 이 R이라고 하는 값은 우리가 0.08206에서 이미 정해진 상수예요. 기체 상수니까. 그럼 뭐냐? PVNT 이 네 가지 변수 중에서 내가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를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뭐냐면 기체의 압력, 기체의 부피, 그리고 기체의 몰수만 알면 그 기체가 온도가 몇 도인지를 내가 계산할 수 있는 거지. 방정식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그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끌어내기 위에 필요한 세 가지 법칙 중에서 우리가 오늘 다루는 게 뭐다? 바로 이 아보가드로 법칙이다. 그래서 얘가 지금 다루는 거고요. 그럼 다시 이 아보가드로 법칙 할 때 중요한 두 가지 사항, 압력하고 온도가 일정한 상황에서만 기체의 부피는 기체의 몰수에 비례한다. 만약에 기체 1몰이 내가 지금 0도씨 1기압 상태에서 1몰이 22.4리터래요. 그럼 내가
기체를 더 가져왔어. 2몰 만들었어. 그럼 2몰의 부피는 얼마일까? 몰수가 2배가 되면 온도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도 2배. 아까 1몰이 22.4리터라고 했으니까 2몰은 44.8리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게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참고로 좀 알아봐 주시고요. 다시 우리는 부교재 15페이지로 돌아옵니다. 필기하고 싶은 사람은 멈춰놓고 해야 돼. 자, 미안. 자, 해서 우리가 다시 여기로 돌아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예요? 온도하고 압력이 같을 때, 일정할 때, 변하지 않을 때, 이게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이게 전제 조건. 자,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수의 같은 수의 분자를 포함한대요. 얘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 부피는 몰수에 비례하다라는 식이 됩니다.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 그래서 그러면 모든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수를 같은 분자수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자수를 한번 계산해 보니까 기체 1몰의 부피가 얼마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 1몰의 부피는 자 0도씨 1기압에서 모든 기체 1몰의 부피가 22.4리터래요. 0도씨 1기압에서 모든 기체 1몰의 부피가 얼마? 22.4리터래요. 그럼 우리가 0도씨 1기압에서 부피만 측정할 수 있으면 그 기체 안에 몇 몰의 분자가 있는지, 몇 개의 분자가 있는지를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뤘고요. 그러면 얘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따라서 이제 몰수 구하는 또 다른 식이 나옵니다. 자, 몰수는 내가 기체 부피를 알면 뭐로 나누면 되니? 1몰의 기체 1몰의 부피로 나누면 되죠. 그죠? 나누면 되고 얘는 다시 나누기 22.4리터 몇 몰당? 1몰당. 단 조건이 있죠. 몇 도씨? 0도씨 1기압에서는 우리가 기체 1몰의 부피가 22.4리터니까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도 별표.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아보가드로 법칙과 관련된 문제는 정말 안 빠지고 무조건 모의고사에 나오는 문제예요. 이 아보가드로 법칙이 뭐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아보가드로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있는데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자, 시작. 여기 보니까 전제 조건은 뭐래요? 0도씨 1기압이래요. 자, 풀어보세요. 자, 이제 같이 볼게요. 그러면 자, 다음 빈칸을 채우세요 나와 있고요. 자, 이산화탄소 기체가 있대요. 얘가 0.5몰 있대. 0도씨 1기압이잖아. 우리 알고 있죠. 0도씨 1기압에서 1몰의 부피 얼마? 22.4리터 라는 거를 기억하면 있겠지. 1몰일 때 22.4니까 0.5몰이면은 11.2리터예요. 왜? 아까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리고 기체의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는 걸 기억해 줘야 되겠지. 이게 무슨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 자, 질소 0.1몰 있대요. 1몰이 22.4리터니까 0.1몰은 2.24리터. 그죠? 암모니아 2몰 있대. 1몰이 22.4리터니까 2몰은 44.8리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산소랑 메테인도 계산을 해 주시고요. 자, 이제 한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한 페이지 넘어가면
몰과 입자수, 기체 질량과 기체 부피 사이의 관계 나와 있는데 각각 지금 수소 1몰, 산소 1몰, 이산화탄소 1몰, 암모니아 1몰을 줬고요. 얘네들의 분자수, 이 안에 들어있는 총 원자수, 질량, 부피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시작. 자, 멈추고 다 풀었겠죠? 그래서 믿고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럼. 자, 기체인데 지금 각각 다 1몰이야. 수소, 산소, 이산화탄소, 암모니아고요. 자, 같이 풀어보면 자, 수소 1몰이래요. 수소 1몰. 그러면 분자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되겠죠. 원자수는 얘는 분자당 원자수가 2니까 그죠? 그러면 원자수는 2를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분자의 개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지만 분자당 2개의 원자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총 원자수는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다. 질량은 H2의 분자량이 2잖아요. 1몰의 질량은 분자량에 그램 붙인 거. 그래서 2g이 되겠죠. 부피는 1몰이니까 얼마? 22.4. 얘네들 다 1몰이니까 부피는 다 22.4예요. 22.4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기체 1몰의 양에 대해서 분자수, 원자수, 질량, 부피를 다 바르게 채우셨죠. 그죠? 그래서 하다가 만약에 이렇게 문제 같은 거 풀다가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선생님한테 찾아와서 꼭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예제 두 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0도씨 1기압에서 한번 풀어보세요. 선생님이 얘기하기 전에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보기 전에 일단 지우고. 자, 일단 예제 5번 봤더니 0도씨 1기압이라는 조건이 있네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 조건을 알았으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니? 0도씨 1기압이라는 건 이때 기체 1몰의 부피가 얼마? 부피는 22.4리터라는 걸 알고 풀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질량이 64g이라고 줬어요. 일단 부피를 물어보잖아, 얘들아. 화학에서 계산할 땐 항상 어딜 거쳐야 되냐면 이 몰이라는 개념을 거쳐야 됩니다. 즉 질량을 주고 부피를 물어봤잖아. 근데 질량으로부터 부피를 바로 구할 수는 없어. 어떻게 되냐면 이 질량을 몰로 바꾼 다음에 이 몰로부터 부피가 얼마인지를 계산해야 됩니다. 화학에서는 항상 뭘 거친다? 몰을 거친다. 그죠? 그래서 여기 한번 계산해 봅니다. 한번 써볼게요.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야? 그럼 이 질량으로부터 몰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 몰수의 기호는 N, 소문자 N 쓴다 그랬지? 그래서 내가 O2의 몰수라고 하는 건 N에다가 아래 참자로 O2로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쓰면 산소의 몰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구해요? 몰수는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나누면 구할 수 있다고 했지. 자, 기호도 이제 알아야 되더라. 질량 기호 어떻게 쓴다고? 소문자 W로 쓴다고. 화학식량 기호는 대문자 M을 쓴다고. 써줄게요. 일단 우리가 아직은 익숙치 않으니까 질량을 1몰의 질량, 1몰의 질량은 화학식량과 같으니까 이렇게 적고, 자, 질량이 얼마래요? 64g이래요. 그럼 이 질량을 1몰의 질량으로 나누면 몇 몰인지 알 수 있지. 근데 1몰의 질량은 뭐와 같아? 화학식량과 같잖아. 자, O2, 산소의 화학식량. 우리 산소의 원자량이 16이니까요. 분자량은 32가 되겠죠. 그래서 화학식량은 32고, 자, 화학식량 자체는 단위가 없지만 우리가 여기서 계산에 쓰는 건 1몰의 질량을 계산으로 사용하니까 32 단위는 그램 퍼 몰. 화학식량은 단위가 없지만 단위를 넣으려면 1몰의 질량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면 되죠. 1몰의 질량이 화학식량과 같으니까
그래서 굳이 화학식량을 계산을 해서 넣을 때는 단위는 g/몰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거 몇 몰? 2몰이네요. 자, 우리가 2몰이래. 근데 1몰의 부피가 22.4잖아. 그러면 2몰의 부피는 44.8이 됩니다. 우리가 2몰이라고 하는 걸로부터 따라서 부피, O2의 부피는 몇 몰이에요? 지금 2몰이 있는데 1몰당 얼마라고? 22.4리터래요. 1몰당. 따라서 답은 44.8리터가 답이 됩니다. 됐죠? 자, 밑에 거 볼게요. 2번은 부피를 질량으로 바꾸래요. 항상 어디를 거친다? 몰. 부피로부터 몰을 구해서 질량을 구해주면 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할 건 뭐야? 이 이산화탄소의 몰수를 먼저 구하세요. 그래서 CO2의 몰수를 구하는데, 자, 내가 기체의 부피를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 내가 부피를 알면 1몰의 부피로 나눠주면 되고요. 이게 얼마야? 1몰의 부피는 22.4리터입니다. 그죠? 단 얼마? 0도씨 1기압에서 여기 0도씨 1기압이란 게 있으니까 우리가 1몰의 부피가 22.4리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나누기 해보자. 지금 부피가 11.2리터가 있대요. 1몰의 부피 얼마? 22.4리터 퍼몰. 몰당 1몰당 22.4리터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0.5몰입니다. 자, 질량 구하래요. 자, 이거 우리 아까 했었잖아. 기체 몰수는 질량을 화학식량 나눈 거죠. 그죠? 그럼 얘를 살짝 바꿔주면 질량은 어떻게 구해요? 몰수에다가 화학식량 곱하면 구할 수 있죠. 그러면 CO2의 질량은 자, 몰수 곱하기 화학식량 얼마일까요? 얘가 0.5몰 곱하기 화학식량이 44 그람 퍼몰 단위는, 그러면 이거 구하면 22g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2g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항상 화학에서 계산할 때는 뭐를 거쳐간다? 몰이라는 개념을 거쳐서 갑니다. 그죠? 예전에 속담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가 있었잖아, 얘들아. 근데 우리가 화학에서 모든 계산은 어디를 통한다? 몰이라는 개념을 통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좀 중요한 내용들 너무 많아가지고 좀 길게 했는데 학생들 꼭 복습해 주시고요. 여기 있는 내용 모르면 뒷부분을 알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해 주고 오늘 내용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복습해 주시고요. 이 몰이라고 하는 게 이 원자량이나 화학식량하고 질량을 이어주고, 그리고 또 부피하고도 질량을 이어주고 하는 이렇게 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 몰이 화학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